(4년마다) 열리는 바둑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대표 6명이 대만으로 날아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초청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7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우리나라의 김지석 8단과 중국의 추진 9단의 본선 1회전 대국을 조대현 9단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회 대회 때 조은현 9단이 중국의 네웨이핑 9단을 꺾고 우승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네, 그렇습니다. 1회 때부터 그 한국 선수들의 인연이 깊은 응시배가 시작이 됐는데 6번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기사들이 5번을 우승을 했으니까요. 아주 인연이 깊은 기전입니다. 네, 먼저 대국에 앞서 대회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7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는 응창기 위기교육위원회에서 주최하고 24 네, 오늘 이제 두 기사가 그 두 번째 대결인데 오늘 대국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관록으로 보면은 이제 추이진 9단이 좀 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김지석 8단도 요즘 뻗어나는 기사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중국의 그 추진 9단은 장고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대망이라고 하는 그 별칭을 앓고 있는데 네. 과연 그 김지석 8단이 중국의 그 장고 대망인 추진 9단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대국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가 열리고 있는 중국의 그 대만이죠. 그 1회 대회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오직 조은현 9단 한 명만이 시드를 받아서 나갔지만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바둑계 이제 변방으로 취급받았었죠. 그래서 조은현 9단이 홀로 출전을 해서 우승을 만들어내면서 한국 바둑계가 그때 세계바둑계 우뚝 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전기대회에서 우리나라 기사들이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해서 2명은 자동 출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국가 시드를 4명밖에 못 받았는데 중국 기사들은 10명이나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 기전이 아닌가, 중국에서 주최하는 기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중국 기사들이 많이 본선에 시드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중국 대륙에 있는 기사들을 많이 배치했다는 것은
그 중국인들이 우승하는 것을 꼭 많이 바라고 있는 그런 네, 주최 측의 그런 의지가 네, 보이고 있네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응시기금회가 이제 중국과 또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중국에 또 응시 바둑학교가 또 설립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뗄 수 없는 관계죠. 네, 응시배를 그 처음에 첫 해가 열리던 응시배가 원래 열리기 전에요. 일본인들이 자기들이 먼저 세계대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또 만든 것이 이제 후지츠배 아니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세계 공식적으로는 뭐 후지스배가 최초의 세계 기전이지만 먼저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제 응시배가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지스배는 이제 급조된 세계대 1회대회죠. 네. 근데 시간이 흘러서 후지츠배는 이제 어느덧 그 대회가 중단돼 버렸고요. 네, 응시배는 계속 열리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응시배는 제가 알기로는 기금을 예금을 해놓고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기금에는 대비용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좌상귀 쪽에서 상당히 이색적인 변화가 펼쳐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이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저 모양은 중국 기사들이 또 연구한 모양이 아닌가도 싶은데요. 중국의 그 정상급 기사들은 뭐 합숙을 하면서 바둑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공동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모양은 중국에서 연구된 모양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에 그 세계대회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고자 서열 10위 안에 드는 기사들을 이제 모아서 연구회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거둘지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우선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대회 그 선수들이 모여서 연구회를 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뭐 조만간에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이렇게 믿고 싶네요. 네, 물론 이제 훈련에 참여하는 기사들은 뭐 정상급 기사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뭐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같은 공동 연구를 한다면 좀 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발표된 그 우리나라와 중국의 랭킹 변화를 살펴보면요. 한국의 이제 그 이세돌 구단은 계속해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네. 있는 반면에 중국의 떠오르는 신예인 판샤오 선수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시에호 선수하고 공동 1위였는데요. 판샤오 선수가 단독 1위로 올라섰더라고요. 네. 역시 뭐 무서운 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중국의 그 랭킹은 뭐 정확하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네, 약간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대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증감이 이루어지는 네. 반면에 이제 중국 선수들은 석 달에 한 번씩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랭킹은 또 체감하기가 좀 어렵죠. 세계대 우승 경력도 없는 기사가 뭐 랭킹 1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인정하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네, 바둑 팬들로서는 좀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지금 좌상귀 쪽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싸움이 일단락되고 있죠. 네. 네, 백이 이제 그 좌상귀 쪽에서 2점을 잡으면서 좌상귀의 모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 장면 잠시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붙여치고 걸쳤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요즘 유행하는 포석은 이렇게 날일자로 봤고요.
그거를 치면 이제 한 칸을 띄고 이렇게 두는 것이 최근에 들어서는 자주 등장하는 포석인데요. 네. 과거에 보면요. 이거를 이제 꽉 잊고 이렇게 두는 형태가 네. 유행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변화를 한 어떤 의도는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양쪽에 여기 친입수가 생기죠. 이쪽도 있고 여기도 네. 친입수의 맛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축하는 모양은 이제 단지 이제 여기가 이쪽이 이제 약점은 있지만 바로 들어오는 것은 뭐 바로 싸울 수가 있으니까요. 뭐 당장은 여기 들어오기 보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이 모양이 좀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또 재미있는 네,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숨어져 네. 있네요. 지금 협공을 하니까 흙도 네, 단거리를 그렇죠. 했어요. 보통 이제 이쪽으로 붙여서 섬삼에 들어가면 이제 젖히고요. 이쪽을 막나요? 이쪽으로 이제 보통 막고 이렇게 해서 네. 모양을 이제 결정하는 바둑이 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수는 좀 특이한 수죠. 네. 보통 이제 잘 쓰지 않는 수인데 추진 구단이 이 수를 구사한 것은 뭔가 연구가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전에 이렇게 붙여서 이제 변화를 했는데요. 끊고 단수 몰고요. 네, 실전에 이제 나갔는데요. 네. 보통 길에 보면 막 끊으면 한쪽을 뻗어라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뻗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뻗는다면 이제 흙도 이렇게 이어서 백은 이렇게 단수 몰아야 되는데요. 이쪽 귀에 한 점이 잡히는 것이 좀 불만이죠. 결국은 여기 한 수를 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지키면은 지금 이쪽을 밀고 뻗을 때 치받고 이제 젖혀 나오게 되면 오히려 곤마가 될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받는 것은 이제 백이 이제 후수가 되니까. 네. 네. 물론 두텁게는 해도 이제 후수를 잡기 때문에 좀 손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두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여기서 이제 뻗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변화하는 수도 있었죠. 이쪽으로 해서. 네, 그럼 따야겠고요. 네, 따고 잡아내면은 있고, 네, 이렇게 이어서 끊으면은 뭐 이렇게 싸울 수는 있었습니다. 단수 몰고, 물론 이렇게 젖히는 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잡으면 이쪽을 잇고요. 네. 그것도 뭐 포석 구성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이쪽이나 이쪽으로 가서 두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실전과는 네, 완전히 다른 바둑이 그렇죠. 되겠네요. 네, 뽑고요. 단수 물고. 네. 이쪽을 먼저 뒀죠. 이렇게 된 거죠. 아, 이렇게 뒀나요? 네, 이렇게 잡고. 하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지금 귤을 잡는 것은 너무나도 네, 두터워지니까요. 이것은 뭐 양쪽이 이 돌들이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네, 실전과 같이 두는 게 보통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네, 기세상 안 잡을 수가 네. 없겠고요. 지금 이 모양에서 이제 뻗은 이상은 뭐 거의 필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필연이죠. 네. 네, 나가 끊어야 됩니다. 네, 외길이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뭐 외길이고요. 여기 하나 이제 단수 몰아놔야 되죠. 네. 이렇게 뻗어서 이제 결국 이렇게 절충이 됐는데 요 자체로 본다면 흑도 요 두 점을 잡아서 상당히 두터운 모양이죠. 여기도 요 근처에 오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돌이기 때문에 뭐 자체로는 뭐 충분히 흑도 두터운 모양인데 지금 이제 여기 끊으니까 이쪽 두터움이 많이 소멸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여기 이 돌을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요 배석이 일단은 좀 백이 좀 유리하지 않나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체만으로 볼 때는 서로 둘만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 좌우에 있는 배석이 좀 불만이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이 이쪽 목에치고 해돌이치고 계속 이렇게 싸울러 버리면 밑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이선을 길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잡힌 돌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아래쪽도 이쪽을 끊어서 제압을 했고요. 네. 상변 쪽도 두 점을 제압했다면
백이 좀 약간 기분 좋은 결과가 아닐까 네,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배석이 일단 백이 약간은 기분 좋은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밀고 싸울 수도 있는 모양이죠. 사실 뭐 이렇게 당장 그냥 밀었다면 이제 뻗어야 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네. 물론 이것도 밀면은 또 받아야 되겠죠. 안 받으면 이 석점머리가 또 아프니까요. 물론 이렇게 해서 이제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이제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보통은 네. 이렇게 치고 있는 게 속수인데요. 네, 그냥 미는 것은 이제 너무 크죠. 젖혀서 늘어버리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뛰는 정도라면 이런 정도 싸움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또 달아나겠네요. 네, 일단 나가면은 요 돌이 지금 아직도 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돌을 뭐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돌이 아니어서 흙도 사실은 모험이죠. 이 상대쪽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모험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전에는 이렇게 과감하게 두지는 못했습니다. 과감하게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비스듬하게 하나 활용을 했죠. 네,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다가섰고요. 일단 뭐 받아주면은 뭐 득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이쪽이나 이쪽으로 받아주면은 이제 득이고 이렇게 받는 건 이제 여기 밀렸을 때 또 받아야 되니까 이건 또 활용이 된 모습이니까요. 네. 하지만 실전 이렇게 붙여간 수가 상당히 네, 그 수가 강렬했어요. 재미있는 수입니다. 네. 그거 하나 젖혀놓고요. 네, 2단 젖혔고요. 지금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쪽이나 이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득이 없습니다. 당장 하기는 이제 어려운 것이죠. 네, 여기서 지금 이쪽 어딘가를 혹시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 중앙을 밀어갔어요. 근데 여기는 뭐 당장 두더라도 뭐 뚜렷한 득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이쪽을 밀어서 뭔가 좀 이쪽을 양쪽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장면인데요. 네, 하지만 이것을 받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네. 좌하기를 제압해버렸어요. 네, 막상 손을 빼니까 이제 이쪽이 단수 모는 것은 이제 두 점이 잡혀버리고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또 달리 두기가 어렵죠. 이쪽 잡으면 또 이쪽 축으로 또 잡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묘하게 지금 둘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굿자로 걸고 쓰죠. 나오죠. 네. 지금 이렇게 이으면 이제 이렇게 젖혀서 요 속점이 잡혀버립니다. 네, 실전에 보통 그 바둑의 격언 중에 보면 그 오목을 두지 말아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번에 그게- 나온 이 오목은 아주 재밌었던 것 그게 같아요. 재밌는 수입니다. 여기 하나 뭐 쳐놨고요. 네. 지금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이제 흙으로서는 이렇게 둘 수밖에 없고 역시 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쪽이 잡히니까요. 네, 보통 이제 이런 데서는 그 아마들이요 조금 더 이렇게 귀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한 발 더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여기 이 모양은 이제 여기를 단수 몰고 네. 네, 이렇게 먹여치게 되면은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패가 남죠. 네. 아, 그러면 이 교환이 좀 네. 손해네요. 오히려 손해가 되죠. 네. 네. 모양상으로는 이렇게 둬야 되지만 이쪽 관련해서는 있는 게 정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먹여치고 이렇게 하고 네, 이어서요.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좌상기 변화가 일단락이 됐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인 흐름은 물론 이제 요 모양이 이제 백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약간 백이 기분은 좋지만 지금 뭐 바둑은 상당히 넓은 바둑이기 때문에 아직 뭐 갈 길이 멉니다. 네. 백이 약간 앞선 가운데 흑의 분발이 요구되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중국의 그 대만의 잉밍하오 회장이 전야제 때 이제 중국 선수단에게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자에게는 이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주 귀한 수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역시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중국 선수들은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사가 우승할 경우에도 수를 내릴까요? 아,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요. 네. 네, 한편 그 이제 이창호 구단을 비롯해서 어떤 기사가 우승하겠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이창호 구단은 아마 우승은 박정환 구단이 할 것이고 준우승은 중국의 콩지에 구단이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뭐 농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뭐 이세돌 구단이 좀 뭐 현장에 있어서 들었겠지만 좀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정환 구단은 이제 그만큼 이창호 구단이 높이 평가하는 의미는 있겠습니다. 네, 우상기 쪽에서
가볍게 정석 모양이 나오고 또 흑도 하변 쪽으로 큰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약간은 뭐 백이 좀 편한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승부수죠. 네. 그리고 이제 저곳이 의외로 또 큰 곳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한 점 잡아놓은 곳에 그 오른쪽으로 백이 쌍점을 섰지 않습니까? 네. 그 힘이 자신 있는 기사들이 저런 수를 많이 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수가 이제 자체로 상당히 두터운 수죠. 그러니까 내도를 튼튼하게 해놓으면 이제 위쪽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뭐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입구자하고 젖힌 수도 상당히 힘을 필요로 하는 수죠. 자, 중앙에 있는 흑돌이 이제 붕 떴기 때문에 중앙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졌는데요. 네, 백이 점점 이제 밀고 나오면서 중앙에서 이제 어지러운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뭐 백도 미생이기 때문에 백도 수습을 해야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 네, 언뜻 보면은 이제 흑이 좌변에 있는 백의 모양을 가르고 나와서 성공인 듯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흑도 미생이, 중앙에 미생이 있고 또 백이 흑집을 좀 삭감을 하면서 중앙으로 진출은 했는데요. 지금 뭐 난전이라고 봐야 되죠. 네. 자, 우변을 백이 손을 빼고 과감하게 지금 좌변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앙에 백이 모자를 씌우면서 흑덕점이 상당히 좀 아파 보이는데요. 네, 과감한 수인데요. 네, 지금 흑이 밭전자를 째면서 이제 좀 중앙으로 탈출을 시도했는데요. 네. 이 장면까지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흑이 예, 귀를 붙였죠. 선수를 잡고 이제 길을 붙였죠. 네. 3-3에 들어갔는데요. 네. 지금 요 3-3 들어가는 것은 이제 보통 때는 상당히 빠른 의미가 있죠. 그러나 네. 지금 여기는 이제 별로 흑의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뭐 3-3에 들어간 것도 아주 뭐 간명한 수법입니다. 네, 2단 젖혀서 아주 간명한 네. 정석을 택했네요. 뭐 부분적으로는 흑도 실리가 여기가 크기 때문에 뭐 충분히 둘 수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까지 전개했죠.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이 모양에서는 정수인데요. 지금 이쪽으로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여기 다가오는 것이 너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빼더라도 실전과 같이 두더라도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오기는 좀 겁이 나죠. 네. 침입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얇습니다. 이쪽으로는 약간 얇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본다면 두 칸이 흙이 더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칸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만 돌이 오더라도 또 지켜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네, 실전적인 의미가 예. 있네요. 그리고 이제 좌변에 바로 이렇게 쳐들어갔는데요. 네, 그렇죠. 이곳과 이곳은 뭐 거의 맞보기 자리죠. 뭐 이곳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워낙 또 큰 곳이고 이쪽이 또 약하기 때문에요.
뭐 절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두면서 이곳과 이곳을 이제 맛보기로 한 거죠. 네, 지금 실전에는 이곳을 쌍점을 샀거든요. 네. 그냥 넘자고 하는 수는 없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진입수가 왜 의미가 있냐면 자체로 보면 그렇게 뭐 백집을 많이 깨는 게 아닌 게 아니냐. 요 뒷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나 이쪽 모양은 이제 여기가 선수가 듣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뭐 최소한 이렇게만 빠지더라도 이쪽 모양이 집이 상당히 크게 불어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의외로 큰 곳입니다. 지금 이곳이요. 물론 이제 변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큰 곳이지만 지금 여기 침입한 것은 이 두터움도 좀 이용을 하려는 그런 수인데요. 네. 네, 이렇게 늘지 않고 만약에 넘자고 하는 수는 없었을까요? 여기는 이제 여기가 좀 맛이 나빠요. 이렇게 젖히고. 네, 끊어야겠네요. 네, 끊더라도 이제 이쪽을 또 끊는 수가 있거든요. 네. 이쪽을 빠지면 이제 양단수가 되고요. 그렇네요. 이쪽을 때리면은 이제 이쪽을 단수 몰아서 네, 이렇게 밑으로 밀고 나오면 이제 잡아야 되죠. 네. 여기 하나 단수 몰리는 것이 상당히 아픈 자리입니다. 네, 빵 따냄 당하기도 네. 싫고 있기도 네. 싫은 그렇습니다. 모양이네요. 뭐 있는 것은 또 활용이 되고 또 여기도 뭐 불확실하니까요. 이쪽 모양도 좀 불확실하죠. 여기 날일자만 선수하더라도 이 전체가 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한 돌이 됩니다. 네, 이렇게 둘 수는 없었네요. 네. 물론 이제 이쪽 돌을 이제 버리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뻗은 것은 이제 유사시에는 이제 버리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좁혀서 잡으려고 하는 것은 뭐 이쪽에서 활용을 해서 뭐 가볍게 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흙이 V자로 이렇게 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또 가볍게 활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모양이 좀 좋네요. 계속 밀리기 때문에 좀 작죠. 네. 그러니까 김지석 팔단도 이제 좀 크게 잡다는 수인데 그러니까 이쪽을 뒀을 때는 이런 수를 이제 예상을 하고 뒀을 텐데요. 사실 이 수가 강수입니다. 보통 뭐 한 칸 뛰어나가는 곳이 보통 행마죠. 그러나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이 두터움이 활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같이 뛰어나가더라도 이쪽은 흑돌보다는 이제 더 약한 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수가 보통 행마법에는 없지만 아주 강수입니다. 네, 보통 그 치우진 구단의 바둑을 보면 네. 굉장히 이제 그 난전을 즐기면서 뭐랄까 상대방을 좀 네. 당황스럽게 하는 행마가 많더라고요. 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힘이 강한 기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의외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중앙으로 역시 미는 수하고 이쪽으로 공격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공격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거죠. 수를 좀 늘려놓고요. 네. 이 언뜻 보면은 뭐 필연이죠. 그 이렇게 젖히고 싶지만요. 네. 이렇게 가만히 나가는 것이 아주 재밌는 수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단수 몰고 끊기는 수가 당장 있으니까요. 네.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따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백대마도 이제 곤마를 몰고는 있지만 흑도 요석 넉점이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네. 뭐 서로 이제 부담이 있는 그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이렇게 굿자로 나왔는데요. 이거를 그냥 밀어가는 것은 좀 악순가요? 예, 밀면은 이제 계속 늘어서 역시 아직 이쪽과 연결이 불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이 수는 이제 다음에 여기에 젖혀서 이제 거의 환수로 연결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이쪽을 흙을 튼튼하게 해주고서도 확실하게 연결 수가 없습니다. 계속 미는 것은 이제 백은 계속 공배를 밀게 되는 거고 흙으로서는 여기가 점점 두터워진다고 봐야 되죠. 그렇네요. 이 흙의 세력은 불어날 공간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자 행마가 또 2개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장면에서는 뭐 정수라고 봐야 되겠죠. 있고요. 네. 그 바둑 책을 보면은 이제 하수에 마늘물을 두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프로대구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나와요. 뭐 실전적인 수죠. 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제 여기를 이제 붙였는데요. 네,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바로 됐죠. 나왔죠. 그러니까. 네. 여기를 붙여서 이제 응수를 물어봤는데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한 칸 뛰어드는 것이 일단은 중용의 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음에 이렇게 공격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백은 네, 여기를 지켜야겠죠. 지키거나 네. 아니면 조금 더 강렬하게 둔다면 이렇게 뛰겠네요. 네, 뭐 뛰는 게 이제 보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 넉점이 상당히 안정권에 들고 지금은 뭐 이렇게 해서 이쪽 모양을 좀 더 네. 안정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네. 키우면은 이 하변의 골이 좀 깊어지는 모양인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요 돌이 무엇보다도 좀 안정권에 있고 여기도 약간은 좀 불안한 면이 있죠. 뭐 최소한 이쪽으로 공격했을 때는 여기 또 받아야 되는 부담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둘 수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둘 수 있는 모양인데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여기 붙여서 이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손을 뺀 것이 아주 과감한 수예요. 네, 김지석 팔단으로서는 당연히 받아줄 네. 거라고 생각했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뭐 이어두면은 아마도 이제 넘어가야 되죠. 네. 그때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서 여기 젖힘 당하면 또 기분이 나쁘죠. 젖히면 여기 또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받아야겠네요. 네, 그냥 놓나요? 받는다면 이제 또 득이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더 강하게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씌우면 이쪽이 상당히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전을 구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의외로 지금 여기를 모자를 당하니까 요 행마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네, 이 수가 그 모자를 씌운 수가 김지석 팔단의 의표를 찌른 한 수였다고 봐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듬을 타서 이제 여기를 지키겠다는 거죠. 네. 어차피 이 모양은 여기가 두터워지면 자칫하면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모양이거든요. 뭐 이쪽으로 모자를 씌운다든가 오히려 해서 이쪽 벽이 두터워지면은 또 크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리듬을 타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그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흑돌들이 상당히 무거워졌는데 네. 그냥 버릴 거라면은 이수를 안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버릴 생각이 없는 거죠. 아직은 네. 뭐 버릴 생각이 없는데 사실 지금 이쪽이 이제 돌이 무거워졌는데 그냥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넉점을 이제 어떻게 공격하느냐도 문제인데요. 예. 좀 가벼운 뜻이 있죠. 실전을 보시면 이제 약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요. 연결하기 전에 이제 여기를 교환을 해놨죠. 이 끊어둔 의미는 어떤 거였나요? 일단 응수를 물어보는 수고 이쪽으로 해도 결국 이렇게 해서 사는 수도 있고 여기를 놔서 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붙였을 때 이 젖히는 수가 안 듣게 되죠. 네. 이쪽 공방점에 네, 이쪽 약간 차이가 공방에 있네요. 차이가 있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여기가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네. 여기 붙였을 때 이제 손을 빼도 요 돌을 잡을 수가 없죠. 아, 그렇네요. 이거를 젖혀도 젖혀도 이제 가만히 따라 놔서, 나가면 네. 차단이 안 되네요. 네, 차단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단수가 몰리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그렇다면 모양이죠. 여기 하나 끊어둔 것이 아주 절묘하네요. 네. 그러니까 요 중앙전을 의식한 응수타진이죠.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진행되고 이제 여기를 연결을 했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앙에 있는 흑돌이 달아나지 않겠느냐 싶었는데요. 네. 손을 돌려서 지금 우변 쪽을 이었어요. 네, 지금 뭐 여기까지 보면은 뭐 이쪽에 이 돌이 네, 아직 진행이 안 되네요. 요 돌이 지금 상당히 무거운 뜻이 있고 이쪽을 이렇게 교환이 돼 있다면은 뭐 둘 데가 별로 없는 모양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두더라도 또 띄우면은 또 공격을 당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돌이 상당히 무거운데 이쪽을 두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흑백도 여기를 지켜서 이쪽을 공격하기가 어렵죠. 이제는 뭐 다 거의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공격하기 힘든 돌입니다. 네. 기세상 흑도 여기를 이어서 싸워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 형세 판단은 어떻습니까? 역시 뭐 난전이기 때문에 뭐 좀 더 진행을 봐야 되겠죠. 네. 중앙 쪽에서 계속 이제 어려운 전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김지석 팔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응시의 히스토리인데요. 제1회 대회 때는 우리나라의 조은영 구단이 중국의 네이웨이핑 구단에게 3대2로 이기고 최초의 세계바둑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김포공항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였죠. 네, 그렇습니다. 뭐 바둑계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네, 2회 대회 때는 이제 서봉수 구단이 일본의 오우다케 히데오 구단에게 5부까지 갔는데 거의 다 진바둑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믿을 수 없는 실책이 나오면서 서봉수 구단이 역전 우승을 했죠. 네, 뭐 그래서 이제 한국 기사들이 계속 우승하는 전통을 이어갔는데요. 네, 3회 대회 때는 이창혁 구단이 일본의 요다노린부터 구단을 이제 제압하고 우리나라 기사가 3회 대회 연속 우승을 하는 또 기록을 세웠고요. 4회 대회 때는 이제 이창호 구단과 중국의 떠오르는 별 창하오 구단의 대결이었는데 역시나 그 상대 전적에서 뒤져있던 창하오 구단이 이창호 구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4회 연속 또 우리나라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뭐 이때만 하더라도 뭐 이창호 구단이 세계 1인자급이었죠.
네, 5회 대회 때는 결승에 우리나라의 최철원 구단이 올라갔는데요. 전기대회에서 준우승했던 창화 구단이 최철원 구단에게 3대1로 우승하면서 드디어 그 응창기 초대 그 대회를 만들었던 회장이 우승하던, 이렇게 염원하던 대회를 드디어 우승을 했습니다. 역시 뭐 창하오 구단은 뭐 중국의 최대로 기대하는 기사입니다. 네, 그리고 전기대회에서는 이제 최철원 구단이 이창호 구단과의 형제 대결에서 3대1로 누르고 다시 최철원 구단이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 우변 쪽을 잇자 중앙에 이제 날일자를 당하면서 중앙돌들이 상당히 무거워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뒤늦게 이제 가볍게 버리려고 했는데 지금 하변의 그 입구자 삭감이 어깨 짚은 것이 아주 초라초입니다. 자, 그렇지만 뭐 아직 그건 뭐 난해한 싸움이죠. 네, 마치 중반전의 정석처럼 정형화된 행마들이 나오고 있네요. 예, 뭐 저렇게 중앙전이 벌어지더라도 뭐 행마법이 있어야 뭐 좋은 내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행마법에 의해서 다 행마를 하고 있는데요. 자, 중앙이 지금 상당히 약한 돌인데 과감하게 지금 무변을 밀었죠. 네. 응시 기금에는 중국과 또 깊은 인연을 또 맺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응시 바둑 학교가 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바둑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설립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역시 중국에게 그 본선 시드권을 많이 줬다는 것을 약간은 이해가 가긴 한데요. 네. 그러나 이제 좀 10명을 시드를 줬다는 것은 조금 과한 면도 좀 있습니다. 자, 우아기가 지금 많이 삭감을 당하고 있죠. 네. 네, 백이 그 하변에서 어깨를 짚은 이후로 흑이 좀 어떻게 공격 자세를 취해봤지만 백이 아주 우하귀 쪽을 도려내면서 깔끔하게 살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뭐 중앙에 좀 엷은 맛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네, 흑도 그곳에 이제 둠으로써 이제 중앙에 일대에 있는 백돌들을 어느 정도 제압을 했고요. 네, 뭐 어느 정도 좌중앙에 있는 흑돌도 약간 수습의 실마리를 찾았고요. 아, 바로 막는 강수를 두었네요. 네, 역시 뭐 중앙과 연관된 수인데 강수입니다. 뭐 김지석 팔단은 또 유명한 또 싸움꾼이인데요. 네, 그만큼 이제 수일기에 본인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기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뭔가 김지석 팔단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추진 구단이 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석점을 사석으로 버리면서 타계에 나서고 있는
추진구단. 네, 뭐 흑도 석점을 잡았지만 중앙에 약점이 좀 남았죠. 네, 백이 이제 중앙 쪽을 후구 치면서 하변 전투가 일단락이 됐는데요. 네, 이 장면 해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쪽을 이제 이어서 이제 기세로 뒀고, 백은 뭐 이쪽을 공격을 했죠. 뭐 이 돌은 뭐 역시 가볍게 이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쪽 이렇게 잡는 것은 뭐 작죠. 이렇게 해서 버려버리니까요. 네, 이 돌을 요수가 살리기는 좀 예. 무거웠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행마기는 좀 어렵고, 감각적으로는 뭐 좋은 수인데, 이 수가 또 아주 조로처가 됐습니다. 네, 밀고요. 예. 뭐 이렇게 뭐 행마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요 돌을 뭔가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날일자로 했고요. 그러니까 요 수가 또 아주 산뜻한 수죠. 네, 네,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공부했고. 결국 여기에서 이 모자가 또 아주 재밌는 수입니다. 여기도 모자 씌웠고 여기도 모자 씌웠는데 이 수가 이긴다면 뭐 거의 승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수를 뒀습니다. 지금 밀고 나오는 이쪽으로 나오는 것은 계속 밀어서 이 돌이 아주 약한 돌이 되죠. 네, 추진구단이 이 수를 두면서 그 손길에 굉장히 힘이 실렸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여기를 이제 하나 교환을 해놓고 이제 버텼습니다. 이쪽을 밀어서 이제 버텼고 네, 백은 이제 간접적인 공격을 했죠. 뭐 네, 당장 포위망을 좀 넓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쪽으로 포위를 하더라도 이쪽이 뒷맛이 나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미 돌이 여기 있으니까요. 포위망은 이제 넓게 쳤습니다. 흙도 네, 네, 째지 않고 이쪽에서 네. 들여다봤네요. 여기도 역시 뭐 급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오는 건 여기 나와 끊기는 수가 있으니까요. 뭐 모양상이 급소고요. 네, 밀어 올리고 네, 젖히고 이쪽을 젖힌대요. 네, 이런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늘고 젖히고 네. 뭐 이 자리는 맞을 수가 없고 여기 단 끊기는 수가 있으니까 늘었고요. 젖히고 역시 뭐 젖혀 있는 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흙도 젖혀 이어야 됩니다. 뭐 끝내기의 급소 자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이 여기를 연결시켰죠. 흙도 살아야 됩니다. 네, 여기는 3선이 아닌 2선이 좀 특이해 보이네요. 그쪽이 뭐 정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지키자, 백도 이쪽에서 이제 반격을 좀 해야 될 텐데요. 네, 이쪽을 이렇게, 이쪽에서 지금, 여기 젖혀야 했네요. 네, 그쪽을 젖혀있네요. 네, 젖혀 있자 흙이 지금 중앙을 둔 장면이죠. 네, 이쪽을 지켰죠. 곧자가고 여기 하나 해놓고 곧자가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젖혔죠. 응수를 물어봤는데 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붙이더라도 여기 놓으면은 잘 잡히질 않는 돌인데 김지석 구단은 여기 팔단은 여기 공비를 하나 채우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전과 같이 해서 중앙에 이제 석점을 잡겠다는 수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빠지는 것은 뭐 기세에 밀리는 수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바둑도 좀 생각보다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중앙이 약간 엷은 맛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변화를 일으킨 수입니다. 네, 이쪽도 석점을 따냈고요. 뭐 여기는 안 둘 수가 없죠. 이쪽 당하면 요 돌이 못 살게 되니까 안양의 급소고요. 네, 이쪽도 차단을 할 수밖에 네. 없고요. 뭐 백도 이쪽 때려두는 것도 있는데 아주 뭐 두텁게 둬서 모양을 정리했습니다. 이쪽은 뭐 있더라도 때리더라도 여기 한 집 나는 게 있으니까 거의 살았다고 보고 또 이쪽으로 온 것은 요 중앙 쪽을 뒀을 때 좀 틀릴 뜻이 있는데요. 일단 요 하변 쪽에 흙이 살기는 살았지만 이 중앙이 좀 엷어진 것이 흙으로서는 약간 기분 나쁜 뜻이 있습니다. 네, 하변 공방전이 상당히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진행 살펴보시죠. 아, 거기를 치중한, 네, 아주 재밌는 수네요. 네, 뭐 부분적으로는 이제 묘수인데요. 네. 네, 이곳에서 지금 패가 난다면 어떤가요? 역시 뭐 패가 나면 이제 패감이 문제인데 일단 저곳에서 이제 패를 냈다는 것은 뭐 대단한 발견입니다.
네. 한 가지 이제 흑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2단패네요. 네. 뭐 2단패와 단패와는 뭐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하변 쪽에서는 패를 낸 것은 뭐 아주 큰 수를 낸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큰 패싸움이 시작이 되면 이제 패감이 문제겠는데 과연 이제 어느 쪽을 주고 타협을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쪽을 이제 나간 거는 이제 패감 키우기인가요? 네, 흑도 자체 패감을 썼고 이제 백은 패감을 키워놨는데요. 드디어 해소했네요. 네, 하변 쪽을 흑이 다 네. 제압을 했는데 과연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되면 하변 쪽이 다 죽었지만 네, 우상기 쪽을 제압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백도 우상기를 잡을 수 있는데 중앙을 보강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백이 확실히 좋다는 뜻 같네요. 네, 지금까지 된 장면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변은 이제 뭐 공격하면서 이 장면에서는 뭐 젖히면 그냥 살아버리는데 요소가 좀 묘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백도 하고. 지금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그렇죠. 장면이었어요. 네, 이렇게 하고 독일 산수 몰았는데 지금 나갈 수가 없죠. 나가면은 지금 이쪽으로 젖혀서 여기가 자충이 돼서 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또 패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단패가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 이 패가 나면서 흑도 여기 위기 상황이었는데 패가 나면서 이제 또 승부처로 변했었죠. 네, 역시 사활에 밝은 김지석 팔단이 하변에서 좀 반격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 같은데 네. 이 패싸움 진행이 아주 재밌네요. 역시 요 치중을 하면서 이제 패싸움이 나면서 바둑이 이제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이 치중수를 발견 못했다면은 뭐 바둑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데 이렇게 돼서 또 상당히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패싸움 이후의 진행 계속해서 보시죠. 네, 우상기 쪽은 백이 패감을 썼는데 또 잡혔습니다. 지금 뚫고 나오는 것은 역시 잡힌 모양인데요. 우상기의 백도를 사석을 이용을 해서 중앙을 깨끗하게 잡겠다는 작전인데요. 네, 고수들의 바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잡힌 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죠. 자, 중앙이 백이 좀 맛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상변을 2번을 나오면서 키워 주겠는데요. 자, 지금 우하기도 잡았고 우상기도 지금 백도를 잡았거든요. 백으로서는 중앙을 다 잡았죠. 네, 확실하게 갈세에서 제압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곳과 지금 하변 쪽 한 점 끊어 잡는 것이 맛보기 자리입니다. 네, 우변과 하변, 큰 자리가 다 진행이 됐네요. 네, 이후로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 추진 선수가 원래는 이제 5점을 이겼는데 30분씩 그 초읽기를 2번을 넘어갔죠. 시간을 오버했기 때문에 네, 2번 오버해서 한 점 승으로 네. 이기게 됐네요.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네, 중국의
추진 구단이 제7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뭐 김지석 팔단으로서는 좀 아까운 한판인데요. 네. 네, 오늘 바둑 뭔가 그 치우진 선수가 계속 흐름을 잡았던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나 뭐 우악이 그 패싸움이 벌어지고 우상기에 그 돌이 잡히면서 오히려 잡히면서 위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러나 중앙을 깨끗하게 제압하면서 승리를 얻어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16강 대진표가 나왔는데요. 대진표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중국의 탄샤오와 최철한, 판팅이와 이세돌, 원성진과 불이, 셰어와 장웨이지에, 박정환과 박문효, 류신과 조치훈, 추유진과 장쉬, 그리고 쿵제와 이창호 구단 이렇게 16강 대진표가 나왔네요. 네, 역시 뭐 최철한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그 같은 조에 올라가는 8강전에 붙게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창호 구단과 쿵제 구단의 또 대결이네요. 네, 그 16강전에 보니까 이제 빅매치들이 좀 많이 숨어져 있는데 이창호 구단도 과연 그 쿵제 선수를 꺾고 올라갈지도 상당히 관심사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도 뭐 쿵제 구단을 뭐 준우승 후보까지 바라본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강적을 만났습니다. 네, 한국 선수들이 이제 16강전에서 중국 선수들을 맞이해서 또 이제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둘지 무척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바둑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면서 오늘의 초청국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